네네. 그 어차피 그게 이제 판결 자체는 아마 시군법원 재판인 것 같아서 뭐 이유는 아마 제대로 안 나와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시군법원 차원에서 이게 뭐 면밀하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판결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법은 지금 그 실거주 하겠다 그래놓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 액수는 세 가지 중에 가장 높은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제 입법의 취지가 실거주 한다 해놓고 매매하는 경우를 불법 행위로 생각한 거냐? 자체가 법의 취지가 그런 부분 자체가 사실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어, 당연히 뭐 다른 사람한테 그 임대해버리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불법 행위가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는 이런 경우 실거주한다 그래놓고 매매하는 그런 경우가 불법 행위가 되는지라는 부분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자체가. 게다가 이제 지금 손해배상 액수 그게 이제 불법 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손해배상 청구인데 손해배상 액수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게 재판에 실익이 있을지, 그 액수 차원에서도요 재판에 실익이 있을지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법의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중에 최고 가장 큰 거 이렇게 한 부분은 그게 이제 일반 손해배상 이론으로 갔을 때 금액이 너무 작고 입증이 좀 불편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위해서 좀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 액수를 세 가지 중에 제일 큰 거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지금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 그래 놓고 매매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불법행위라고 본다손 치더라도 그 손해배상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일반 손해배상을 그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법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중에 제일 높은 거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쫓겨나서 속아서 쫓겨났다. 그렇게 해서 내가 뭔 손해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게 뭐 그거하고 실제 손해하고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서로 협의 과정에서의 오고 간 이야기일 뿐이고요. 오고 간 이야기일 뿐이고 그게 지금 이제 그 협의는 안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가 결과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과거에 그 협의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 액수 그거 가지고는 기준이 안 될 것 같아요. 재판에서. 그럼 그게 이제 그 원칙적인 손해배상이라는 게 그럼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빨리 나오게 돼가지고 그 집에 안 살고 빨리 나오게 됨으로써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 이러는 부분이 좀 이렇게 이사는 언제든지, 아니 근데 이사는 또 언제든지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도 이사비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사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비를 내느냐, 2년 뒤에 이사비를 내느냐의 문제이지. 결국은 그렇게 따지게 되면 손해배상이 모호해진단 말이에요, 조금.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세 가지 중에 가장 높은 거 이렇게 했는데 그 커버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때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이제. 예,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아직은 많이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실익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실거주하겠다 그러놓고 팔아버린 행위가 불법 행위냐라고 하는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그 논란을 감수하고 들어갔을 때 액수를 얼마 청구 못 한다는 게 그게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예. 네. 네. 예? 권리행사방해죄요? 형사요? 아니, 선생님, 잠깐만요. 그 권리행사방해죄라는 형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좀 멀죠, 뭐, 한참. 예, 그거는 다 당연히 어렵죠. 일단은 그게 입증하기 힘듭니다. 그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명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처음에 들어오려고 했던 건 맞는데, 막상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보냈는데, 막상 들어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자금도 안 되고, 뭐 등등 이렇게 꼬여가지고 팔게 됐다. 이렇게 마음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게 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걸 이제 처음부터 이제 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권리행사 방해죄 의도가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가 있어요, 그를. 이거는 뭐 거의 99%가 사실은 민사 사건이죠. 형사 사건으로 건너가면은 그건 너무 오버합니다, 좀. 아, 저도 이해해요. 저 이해하고요. 왜냐면 그 제 동생 같은 경우도 선생님하고 이제 비슷한 임차인이었는데 보증금도 크고 근데 이제 저 갱신요건 행사하려고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보인 그 행태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우리 그 시청말로 대먹지 못한 뻔한 이런 그 거짓말이나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나와서 뭐 이렇게 동생도 막 굉장히 분개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나중에는 좀 지나고 나니까 좀 마음도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려지고 해가지고 그냥 위험해 돼버렸거든요. 누가 들어왔는지 처음에는 뭐 주민등록도 떼보고 했거든. 해다가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뭐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결하세요. 그게 뭐또 아니, 그 사람한테 그게 아니라, 임대, 임대인한테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요. 과연 그 임대인이 그런,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일 때 내가 과연 그 사람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예. 예.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이 이제 그 뭐랄까 그 죄인이니까 그런 거죠 뭐. 무슨 말이 있게 뭐 말하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불안하고 이제. 예, 예. 조금 뭐, 네. 예, 그렇습니다. 액수가 얼마 안 돼요. 액수가 되더라도. 아니 근데 이제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 있어서 내가 왜 했나라고 후회가 될 때가 있거든요. 아무 실익이 없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다 이제 그거 해야죠. 뭐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당연히 본인 소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명령하면 당연히 상대방은 이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뻔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본소송을 가야 되는데 본소송에 뭐 이렇게 갔을 때 마땅하게 이제 상대방한테 뭐 타격이 될 만한 그런 게 안 나온다니까요. 별로.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는 게 받는다고 해서 분이 풀리는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실익이 실익을 생각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법이 이제 조금 뭐 개정돼야 되는 이 계기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세놓는 이런 경우만 염두에 두고 했다가 아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공감이 되게 되면 법이 개정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자기가 들어오겠다 그래놓고 아예 들어올 마음도 없이 매매해버리면은 그게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손해배상을 제대로 법을 못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손해배상 가지고는 이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려운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방적으로 매도한 거 실거주할 생각 없이 매도한 게 잘못됐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법의 취지라는 게 이제 그 실거주 그 저기 갱신 요건을 인정해주는 세입자한테 더 살게 해주는 것이 법 취지니까요. 그걸 속여가지고 못하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그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그 5항, 6항에 따른 손해배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손해배상으로, 예, 그렇죠. 예, 예. 그 손해가 뭐, 막대하다, 또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가능하지만 보통은 그게 별로 없거든요, 일반적으로는.